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 또는 반대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흘려듣게 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당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말,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인상이 확 바뀌는 그런 표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만남에서 쓰는 말, 두 번째는 대화 중에 품격을 드러내는 표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를 마무리할 때 상대방 마음에 오래 남는 말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만남에서 품격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단 3초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눈빛, 표정, 그리고 첫마디가 첫인상을 결정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그 사람이 처음 건넨 말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그냥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 대답은 하는데 눈은 휴대폰만 보는 가족들,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이 가벼워진 것 같고 존중받는 느낌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만 바꿔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정도로 인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내 시간이 귀하다는 걸 알아주는구나. 단 한마디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감사 인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말하죠. 그런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배려 깊은 태도, 생각의 깊이, 그리고 품격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귀찮은 듯 아,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할 때 마음이 참 섭섭하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할머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듣는 순간 마음이 확 풀리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담긴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존중의 시작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보다 상대방을 먼저 높이는 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자신의 격을 더 높여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멋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명문가의 가훈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인사하고 누구를 만나든 먼저 감사를 전하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들은 말이 바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몇 번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왜 특별해 보이는지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 아까워 죽겠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은 곧 태도이고 태도는 곧 품격입니다. 품격은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빛내는 것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동시에 나의 그릇도 함께 키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이 한마디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위치든 처음 건네는 이 말 한 줄이 그날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이런 배려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말에 무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화 중에 품격을 드러내는 5가지 표현입니다. 첫 만남의 인사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5가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제가 나아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병원에 가서 간단한 건강 상담을 받고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오는 것과 선생님 설명 정말 쉽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것 어느 쪽이 더 품격이 있어 보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삶에 영향을 줬다는 인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은 굳이 대단한 조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마트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준 직원에게 말씀 잘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얼굴이 확 달라질 겁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친절을 그냥 넘기지 않고 말로 되돌려줍니다. 두 번째 표현은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요 보다 훨씬 격을 높여줍니다. 새겨 듣는다는 건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당신의 말에 의미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인이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해 줄 때 그냥 네 고맙습니다로 대답하면 뭔가 건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수록 경청보다 더 중요한 건 경청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라는 말 한 줄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입니다. 이 말에는 2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말에 반박하지 않고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하고 말한다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 때 몰랐어요 하고 넘기지 말고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유명한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지의 자각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이 더 멋있게 들립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이 말은 여러분이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입니다.
이건 대화가 끝나갈 때 쓰면 효과가 정말 큽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이 말은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 길에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이 말은 상대방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편안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먼저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은 그 말에서 따뜻함과 존중을 느낍니다. 말은 정이 담기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이 표현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습니다. 5번째 표현은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당신과의 대화가 나에게 의미 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참석했거나 강연을 들었거나 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보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가 훨씬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즐거웠다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느꼈다면 느꼈다고 말하고 좋았으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로 전해줘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5가지 표현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담으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존중하고 싶으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품격 있는 말이란 마음이 바른 사람의 말투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언불미 미연불선. 좋은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좋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진심이 담긴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운 이 5가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기에 품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품격을 깎아먹는 말버릇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3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품격을 무너뜨리는 말버릇과 대화를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품격을 높이는 말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반대로 조심해야 할 말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흔하게 쓰이지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가 나오면 그 다음 말은 듣기도 전에 벽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또 옛날 자랑 시작됐구나. 이분은 지금 대화가 아니라 훈계하시는 거구나. 물론 과거의 경험은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회상처럼 말하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길이 지금과 다르긴 한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같은 경험도 품격 있게 전달됩니다. 2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입니다. 이 말은 정말 걱정돼서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 얼굴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나이 들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모 건강 체형에 관한 말은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정말 걱정된다면 이렇게 돌려 말해보세요. 혹시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같은 말도 표현만 바꾸면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칼입니다. 조금만 거칠게 휘두르면 상처를 남깁니다. 3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그건 내가 더 잘 알지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내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도 대화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입을 닫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걸 앞세우면 지식이 아닌 자랑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한 뒤 그런 부분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몇 배로 높여줍니다. 네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난 그런 거 못해입니다. 이 말은 자기 방어 같지만 사실은 자기 한계를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난 기계는 못 따라가. 난 스마트폰은 몰라. 난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이분은 그냥 배울 생각이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려는 마음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못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요. 그런 말 한 줄이 여러분을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무심코 내뱉는 투박한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괜히 설치다가 다친다. 이런 말은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꺾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대신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말투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이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해야 말이 따뜻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다 익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줄까? 이 질문 하나면 여러분의 말투는 품격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품격 있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끝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든 말 끝이 날카로우면 다 좋은 내용도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과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차이 느껴지시죠? 말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과할 때도 그렇습니다.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라 불씨를 던지는 거죠. 미안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말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배려가 담겨야 완성입니다. 마지막 말 한 줄이 관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일수록 말의 끝을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을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의견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말투가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순간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이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아니잖아, 똑바로 좀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주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식당 직원이 머리를 깊이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도 그 어르신을 다시 보게 됐죠.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분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말 끝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무게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준다. 이 말은 단순히 직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택시 기사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말을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 끝을 부드럽게 바꾸면 말 자체는 잊혀도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게 바로 말의 마무리가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품격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품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세월이 준 지혜 살면서 겪은 수많은 순간들, 그 안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 그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말의 품격을 드러낼 때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 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의 깊이가 담깁니다. 누굴 만나든 이 말부터 꺼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움이 됐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마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말도 억지로 외워야 할 말도 아닙니다. 진심이 담기면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사소한 행동입니다. 옷이 낡아도 괜찮습니다.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게 빛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그 사람은 늙어도 고귀해 보입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말투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품격 있는 대화를 시작하세요. 둘째, 도움이 됐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5가지 표현으로 대화 중 품격을 보여주세요. 셋째, 말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서 상대방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